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2018 한국영화제 오프닝 행사가 지난 9일 저녁 오클랜드 뉴마켓에 위치한 시네마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시네라마 트러스트와 오클랜드 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한국영화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오클랜드 아카데미 시네마에서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해밀턴 와이카토 대학에서 상영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한국 영화는 독전, 끝까지 간다, 조선 명탐정 2, 미스 와이프, 아이젠스 파크, 국가대표 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등 모두 9개 작품입니다. We are delighted to be able to present the 2018 Korean Film Festival, and tonight we have a Korean action thriller film, Believer, which is extremely good, and it's a pleasure to be able to welcome people to our 2018 Korean Film Festival in Auckland. In terms of special things about this event tonight, we are honoured to have one of Korea's leading film producers with us, producer Ho Sung-kim, who was the producer of one of my favourite Korean movies, Gwanghae. 사실은 지금 좀 더 기술적인 얘기긴 하지만 영화 시장이라는 게 되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로컬 영화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시점이거든요. 많은 이제 플랫폼에서 로컬리티가 강한 영화들을 지금 찾고 있고 숫자가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한국 영화도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고 그런 기회들을 이번 기회에 서로 나누면서 이쪽 로컬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온 거고 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서예협회 뉴질랜드 지회는 설립 3주년 행사로 10월 27일부터 2주간 마이랑기 아트센터에서 서예 대전을 개최합니다. 첫 행사는 제3회 한류 서예전과 11회 세계 서예 비엔날레 뉴질랜드 순회전으로 10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서예협회 윤전용 이사장과 23명의 초대작가 그리고 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이 참여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서예 동호회인 연향회, 묵향회 회원과 현지인 2명 등 9명이 참가합니다. 두 번째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서각협회 뉴질랜드 지회 창립 기념으로 제1회 서각전을 11월 3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서각협회 염광석 이사장과 26명의 작가가 참석해 진행합니다. 올해 서예대전은 제3회로 서예대전 및 서각대전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서예대전에는 예전과 달리 세계 서예 비엔날레전을 같이 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서각대전을 이루는데 서각을 뉴질랜드에 최초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서협회는 뉴질랜드에 한글 서예를 보급하기 위해서 초중고를 비롯해서 한국교육원과 함께 성인 한글 서예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한인 학생회인 악사는 한국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두루제를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클랜드 대학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두루제 올해 테마는 2000년대로 정하고 직접 무대에 올라와 그룹과 개인이 장기자랑을 펼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두루제는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K-POP 컨테스트를 같이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한국인들에게도 모두 다 기회를 주는 장기자랑 형식으로 바꿔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루제를 마련하면 다른 한인분들이나 아니면 한인분들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다들 자유롭게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오클랜드 대학교 한인 학생회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잔의 와인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새로운 연구 결과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은 매일 술을 마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생명이 단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과거에 와인이 혈전을 막고 혈당을 낮추어준다는 연구는 일주일에 석 잔 이하의 와인을 마실 경우나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암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와인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 전국의 34만 600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참전용사 9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을 일주일에 4차례 이상 마실 경우 생명을 20% 이상 단축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와인이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으나 매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야당인 국민당은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즈나해에서 뉴질랜드 해군이 군사연습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대변인이자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낸 마크 미첼은 베르사마 리마 군사연습에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과 미국이 충돌 직전의 사태까지 가는 등 남진아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2주일 전 테마나 프리기트함이 베르사마 리마에서의 군사연습에 참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함이 남진아해에서 41m까지 접근하는 등 충돌 직전까지 간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9개월 된 아기가 소아마비로 인해서 숨졌다고 보건당국이 밝히고, 이는 소아마비로 인한 첫 사망자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숨진 남자 아기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피 주위 근육에 번져 숨졌다고 파푸아뉴기니 주재 세계보건기구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리오 박사는 이 아기는 지난 8월 처음 소아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9월 초에 소아마비가 확인되면서 9월 8일에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소아마비가 박멸된 지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8월 다시 소아마비가 나타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영국인이 호주의 낚시용 트롤 어선에서 바닷뱀에 물려 숨졌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23살 영국인은 지난 목요일 아침 9시경 노던 테리토리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다 바닷뱀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루트 에일란트 섬 주위까지 응급처치반이 도착했으나 이 남성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주에서 최초로 바닷뱀에 물려 숨진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호주는 현재의 예방접종과 검사가 진행될 경우 세계 최초로 자궁경부암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지난 20년 사이에 호주에서 커다란 보건 문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2년에는 호주에서는 자궁경부암은 인구 10만 명당 6명에 발병하는 희귀한 암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호주는 세계 최초로 여자아이들에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HPV 접종을 실시했고, 그 후 남자아이들에게도 접종해왔습니다. 일부 혼합 냉동 딸기도 바늘 오염의 위험이 있어서 즉시 회수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프루조 브랜드의 혼합 1kg 팩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프루조 브랜드의 혼합 딸기는 해외에서 생산된 것으로 바늘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수거 이유를 밝혔습니다. 1차 산업부는 아직까지 이 냉동 딸기에서 바늘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2021년 6월 22일까지로 유효기간이 표시된 1kg짜리 비닐봉지에 포장된 혼합 딸기는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인도네시아의 팔루에서 120명의 시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9월 28일 진도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1,400여 명이 숨지고 7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허큘스 수송기를 팔루 서쪽 380km 지역인 발릭파판 항구 도시까지 파견해 긴급 구조 물품을 공급하고 구조 작전을 펼쳤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통신 시설이 열악해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월드비전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떠한 지원이든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구조 작전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 전문가 팀이 뉴질랜드 최대의 지진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기스본 해안 히쿠랑기 침몰 지역을 항해하면서 앞으로의 지진 규모 등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를 경험했는데 뉴질랜드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립수질대기연구소는 15명의 뉴질랜드 전문가와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난 5년간의 해저 자료를 수집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히쿠랑기 지진대에서 해저 표면이 상하 좌우로 이동한 기록을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히쿠랑기 침몰 지역은 2개의 지진대가 맞닿은 곳으로 세계 최대의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쓰나미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에서의 독감 환자 수가 83%나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는 과학의 결과이자 행운일 수 있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호주 국내에서의 독감 환자 수는 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3만 명에 비해 극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호주 연방정부 통계에서 밝혀졌습니다. 호주 의학협회의 안토니오 디디오 회장은 이렇게 독감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면역이 생겼고 올해 독감 예방 주사가 큰 효과를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디오 회장은 또 작년에는 오랜만에 독감 예방주사의 효과가 예년같이 크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올해는 예방주사가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백신도 매년 업데이트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디디오 박사는 전했습니다. 국제자선의료단체인 MSF가 태평양 섬나라인 나우루에서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F는 지난 11개월 동안 나우루 시민들과 호주 정부가 마련한 난민센터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자선의료단체는 정신건강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우루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나우루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우루의 난민 수용센터는 호주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호주로 입국하길 원하는 보트피플을 나우루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은 바다에서 숨지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밀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너무 가혹한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소유의 기업이 4천만 달러의 땅을 사들여서 올해와에 574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다 인터내셔널 뉴질랜드는 올해와의 써니 하이츠 로드에 37헥타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창다의 자본을 담당하는 매니저 다오 양은 시그니처와 골든홈스가 산 땅에 새 집을 짓는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다는 뉴질랜드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경마 광고를 기재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호주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오페라 하우스는 뉴 사우스웨일스 총리의 명령으로 광고를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는 오페라 하우스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경마와 도박 산업을 위한 빌보드가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총리를 비롯한 광고 지지자들은 경제와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 지금까지 오페라 하우스를 보호하자며 광고 게재를 반대하는 인터넷 청원에 15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1973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후에는 20세기 건축물의 걸작으로 인정했고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가 북한 해킹그룹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겨냥한 현금 탈취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국 NSA 출신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북한이 현금 탈취 후 북한으로 자금을 옮길 때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히든 코브라 해킹 그룹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현금 자동 인출기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2016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은행을 상대로 북한이 빼돌린 돈은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거액의 돈이 북한으로 옮겨질 때 가상화폐가 활용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It's the anonymity, right, that North Korea actually cares about. Is the flexibility, right, in the system. All this can be done online without any humans involved. And we know that you can exchange dollars, right, virtually, right, for coins. 국가안보국 NSA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사이버 안보 담당관을 지낸 모리우치 국장은 실제로 동유럽과 남미의 범죄 집단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나크라이 공격 이후에도 자금을 옮기는 데 가상화폐를 활용했다고 모리우치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Or I guess the only example really of how we know North Korea has used cryptocurrency came from the WannaCry attack. So 6 transactions in early August. Those Bitcoin were then moved into a mixer. 전문가들은 북한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미국이 각국 정부에 사이버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